네,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쿄 K짱입니다.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기묘한 이야기라는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. 제가 첫 번째 기묘한 이야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 살인사건, 잔인한 살인사건을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했었고요. 두 번째는 신령사진을 했었어요. 그리고 저번 주 세 번째는 제가 그 일본의 귀신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오늘은요,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신 게 그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교 이 단체가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미친 종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들으시면 막 화도 많이 나실 거예요. 정말 미친 종교더라고요.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사이코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.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거야. 얘네들이. 그래갖고 제가 대표적인 큰 거 한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얘네들이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미친 종교. 오늘 가발 안 썼어요. 제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종교 얘네들이 입는 옷이 하얘요.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하얀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일본 도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사람 잘 보이시나요? 이 사람? 네, 사이비 종교예요. 자, 이거는요, 옴 진리교라고 해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교가요, 옴 진리교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, 그 옴 진리교의 교주입니다. 그래서 1984년 생성된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약간 눈이 약간 이상하잖아. 저 사람 햄버거 몇 개 먹어요. 이 사람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. 이 사람이요, 맹인이에요.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. 맹인인데 종교의 교주예요. 그래서 시각장애인학교 출신인 이 사람 이름이요, 아사하라 쇼코로 활동했어요. 근데 본명은요, 마츠모토 치즈오라는 이름입니다. 근데 일단 저는 오늘 아사하라 쇼코라고 설명할게요. 아사하라 쇼코로 교주 활동을 했기 때문에 1984년에요. 요가를 수행하는 도장을 만듭니다. 그게 옴 신선회라고 해요. 옴 신선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도장을 오픈합니다. 그것도 여러분, 저 지금 어디 살고 있죠? 도쿄 시부야구 살고 있죠? 이 옴 신선회를요,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 개설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. 얘네들은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. 얘네는. 가등청자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그래서 얘네가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사이비. 다 미친 사람들 모인대요. 그러니까 처음에 옴 진리교는요, 요가 수행자인 아사하라 쇼코 이 남자가 세운 교단이에요. 그래서 일본에서 널리 퍼진 이렇게 오컬트 붐이나 세기말에 완전 흉행했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어요. 일본에도.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고요, 얘네가 완전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. 완전. 처음에 그냥 요가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완전 확장하는데 정성기에 때는요, 1만 명이 넘었대요. 그 신도들이.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의 붕괴로 그 젊은이들이 빠져있던 힌두교 그 시바신 알죠, 여러분? 시바신. 를 받들고 막 절대 자유, 막 절대 행복, 그 상태로 이렇게 혼을 이렇게 진화시킨다. 이제 이런 비법을 통해서 당신은 해탈 상태에 갈 수 있다. 이제 이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. 절대 행복과 절대 자유, 너의 영혼은 해탈하면서 진화할 수 있다. 막 이러면서 이런 말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야. 한키님 아리가또. 그래서 신비주의하고 이제 초능력에 관심을 가진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요. 왜 초능력인 줄 알아요, 여러분? 잠시만 기다려봐.
젊은이들이 이 사진 하나를 보고요. 이 종교에 완전 빠져들기 시작해. 이 사진 하나를 보고. 바로 이 사진입니다, 여러분. 뭘로 보여요, 여러분, 이게? 이게 바로 공중부양 사진이에요, 여러분. 공중부양 사진. 근데 이걸로 사람들이 그냥 막 속은 거야. 그래서 명상 자세로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이 아사하라 사진이 실린 잡지가 있었대.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옴 진리교에 빠져든 거야. 10대, 20대, 30대 완전 난리 난 거야. 이 사진 보고.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안 와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찍힌 사진 같잖아. 근데 그때는 너무 사회가 흉흉하고 막 이랬던 거지. 그래서 얘 때문에, 이 사진 때문에 신자가 1만 명을 넘기 시작하고요. 그리고 모스크바, 뭐 호주, 러시아, 해외에 4곳에 해외 지부까지 생겼어요. 진짜로. 그래서 그 세력을 확장하게 해가지고요. 상당한 규모의 교단이 만들어집니다. 지금도, 지금은요, 러시아랑 뭐,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지부도요, 일본에서의 어떤 테러 사건 때문에요, 강제로 해체되었대요. 근데 옴 진리교라는 종교단체의 교주가요, 시각장애인이잖아. 그래서 이 단체 돼가지고 되게 또 막 소문이 난 거야.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된 거지. 장님인데 엄청 큰 교단의 교주니까. 그래서 얘는요, 막 히말라야랑 뭐 티베트 등에서 수련을 했대요, 요가를. 그래서 자기의 영혼은 우주와 맞닿아 있다고. 맞닿아서 자기 영혼은 열려있고 자기는 해탈했다고.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. 그래서 이제 옴 실리교를 만든 거야. 근데 이 폭발적인 성장 가운데서요, 교인이 됐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람이 몇몇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여기 들어갔다가 변사체로 된 사람이. 그래가지고 이제 옴 진리교 이제 그 본부에 경찰들이 강제 수사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. 왜냐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머리를 써요. 압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경찰하고 대중의 관심을 우리 말고 딴 데로 돌리기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건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여러분, 근데 왜 하필 오음일까 궁금하지 않아?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오음이야? 있잖아. 근데 그게요, 제가 알아봤는데요, 우주의 탄생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, 근원적인 소리가 오음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었대요. 뭐 종교인도 있었고 종교학자, 그리고 큰 내공을 가진 명상가랑 수련가, 도인 막 이런 사람들이 분석된 말들 중에요, 옛날부터 부처님이랑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자기 명상하고 이제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지구를 만들어낸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그 발음은 무엇인가, 이런 게 된 거야. 그래서 세상을 뭐 움직이고 돌려나가는 그 단어가 끝없는 수행과 연구의 끝에 그게 가장 근원적인 단어가 오음이라고 해요, 여러분.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는 단어가 오음이래요. 그래서 이는 뭐 동그라미, 영, 뭐 원만, 화합, 평화 막 이런 데서 불려졌대요. 그래서 마치 부적과도 같은 단어라고 해요. 그래서 인도인이 최초로 고안해낸 뭐 영, 뭐 제로, 그러니까 완전 영 이런 개념이래요. 그래서 뭐 무한도 되고 다시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거에서 오음이라고 시작됐대요. 그래서 히브리어 원본 속에도 있대요. 뭐 이슬람 코란 속에도 오음이라는 단어가 있대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오음 진리교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. 얘네는요, 단순히 테러가 목적이 아니야. 테러가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일본을 정복해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,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제 북한의 김정일처럼 이제 신이 되는 거야, 이 나라에. 그거를 꿈꿨던 거야, 얘네는. 꿈을 완전 원대했던 거지. 그냥 테러가 목표가 아니었어, 얘네는. 공중부양한 사진.
그래서 그때 그 덴노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이제 얘가 신성 법왕으로 굴리면은 이제 신정국가, 그래서 이름도 줬대. 진리국. 일본이 아니고 진리국이라는 그 목표를 가진 거야. 일배충 매니저님 조금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거 체금해주세요. 그리고 얘네가요, 진짜 실제로요, 정계 진출도 했습니다. 일본에서. 진리당이라는 그 정당을 만들어서 1990년에 치러진 총선거에서 출마합니다. 얘네가. 출마하는데 득표율이 3%도 되지 않고 매우 저조한 득표율이었대요. 고창석 닮았대. 그리고 모두 낙선합니다.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 일단 종교 정당이라는 건 둘째쳐도 선거 위세가 할 때 되게 이상했대. 막 진리교의 특유의 복장하고 기괴한 막 노래랑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완전 병맛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완전 기묘하게 막 이상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선거 위세를 한 거야.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얘네를 뽑겠어? 안 뽑지. 정신장 박한데. 그래갖고 완전 이제 낙선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정계가 진출에 실패해서 테러 집단으로 얘네가 이제 발돋움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. 그 얘네가 이제 웃긴 게 진리국이라고 일본이라는 이름이 아닌 진리국이라는 나라를 얘네가 세우려고 했었잖아. 일단 그 덴노 이랑을 폐위시키고 얘가 이제 신성 법왕으로 굴리면은 재정일치, 그러니까 완전 그냥 전체 국가인 거야. 진리국을 세우는 거야. 얘가 신인. 그 1994년 6월 20일 날 진리교회 조직 부서 이름을 정말 정부 조직처럼 성청체라고 바꿨어요. 그리고 진짜 유사 국가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거야. 얘네 진리교가. 그래서 얘네 웃긴 게 헌법 조항까지 만들어요. 얘네가. 그래서 간단한 거 제가 보고 너무 웃긴 거 몇 개만 갖고 왔어요. 일단 국가 형태. 그러니까 아사하라 얘가 시바신의 환생이야. 얘는 그 신도들한테. 그러니까 시바신의 환생이면서 그 대우주의 성법의 얘가 구현을 한 거야. 그래서 전권을 장악하는 재정일치 이제 그 국가가 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국호, 나라 이름이 바뀌어. 일본이라는 국명은 이랑의 덴노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국호로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진리국 아니면 그 신성 진리국 뭐 이런 나라 이름까지 정했대요. 자기네가. 그 수도도 지금 일본의 수도는 도쿄잖아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도쿄인데 도쿄가 아니고요. 후지산 후지산 기슭 거기 근처에다가 진리교 본부 거기다가 이제 본부를 만들기로 했고 이제 그 일본의 수도는 그 후지산 기슭인 거야. 그걸 바꾸는 거야. 나라 이름도 일본이 아니라 진리국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런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야. 헌법까지 다. 얘네가 근데 커졌잖아. 근데 어떻게 할까? 돈이 있어야 좀 커질 거 아니야. 자금원 어떻게 돈이 얘네가 충달됐는지 궁금하시죠? 근데 언뜻 이렇게 좀 좀 어린 짐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시 얘네도 주 자금원은 기부입니다. 신도들의 기부를 통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운영이 됐고요. 뿐만 아니라 그 아키하바라라고 혹시 아시나요? 그 일본의 용산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전자상가. 그 아키하바라에서요 PC 판매 회사를 차렸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의 노동력으로 그 염가의 조립 PC 있죠. 그런 걸 또 판매하기도 하고 교단 직속의 병원을 만들었습니다. 진짜로. 교단에서 만든 거야, 병원을. 그래갖고 수행에 필요한 한 정신성 의약품을 얘네가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게 LSD라는 그 약이 있대요. 그러니까 약간 마약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얘가 그거에 중독자였대.
그리고 그 위에도 라멘집도 만들었고요. 돈가스집도 만들었고요. 이렇게 체인점을 만들어갖고 열기도 했대요. 그 얘네가 엄청 큰 거야. 그러니까 보면. 그래서 이렇게 옴진리교라는 제가 얘네 이 미친 종교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. 이제부터 얘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하는지 지금부터 얘기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그 남자의 사진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, 여러분. 맹인인데 1만 명이 넘는 그 신도들을 이끈 교주예요. 눈이 좀 이상하죠? 노래소리 괜찮아요? 좀 큰가요? 홍도나 왜 거기 있냐? 만 명. 여러분 재밌으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 아사하라 쇼코가 순간 포착한 사진으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완전 신추앙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2단 종교 집단이에요, 완전. 이 사진 하나로 젊은이들이 이 교단에 들어가고 아사하라 쇼코를 추앙하게 되고 신도들의 그의 말에 완전 절대 복종을 하는 거야. 그냥 얘는 신이니까 나한테. 이 사람은 신이야. 그 절대 복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. 옴진리교는 당시 일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에 실패한 거야. 그 선거에 나갔는데 낙선하면서 얘네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. 옴진리교가 일으킨 사건에는요,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족 살해 사건. 그 두 번째는요, 마츠모토 살인가스 살인 사건이 있고요. 세 번째는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라고 있어요. 살인가스 살인 사건입니다. 일단 사카모토 사건에 알았다 연희야. 사카모토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. 네, 매일 보내죠. 그 사카모토 변호사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, TBS 비디오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1989년 TBS 와이드쇼 중에요, 3시에 만납시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옴진리교 특집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옴진리교를 인터뷰하고요. 그리고 토했으니 감사합니다. 옴진리교를 비난했던 그 요코하마 법률사무소라는 그 소속의 변호사, 이 변호사가 사카모토 스승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촬영하게 돼요. 그러니까 옴진리교 인터뷰랑 그 사카모토 스승이라는 변호사의 인터뷰. 근데 이 사카모토 변호사, 이 사람은요 1980년대 그 악명 높았던 옴진리교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빠져들기 시작할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요 똑똑해요. 도쿄대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예요. 그러니까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해가지고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변호사는 예전에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뭐 이런 게 있었대. 이런 사건을 맡은 경험으로 옴진리교를 압박하기 시작해요. 반박하기 시작해요. 걔네들은 사기꾼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막 이래. 그리고 옴진리교가 이제 대중들의 그런 나쁜 시선에 몰리기 시작해. 사카모토가 이제 각종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 출연하면서 옴진리교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야. 이상한 거라고, 빠져들지 말라고, 그 사람 그 교는 사이비 종교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대응책으로 사카모토 사무소에 이제 옴진리교가 항의 전화를 하자 막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야. 맨날 전화하는 거야. 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둔다. 막 이러면서.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짓들이 사카모토의 신망을 더 두텁게 만들죠. TBS 측은 재밌잖아. 이게 옴진리교,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옴진리교하고 옴진리교로 반박하는 변호사, 이 둘의 싸움이 재밌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때도
사카모토가 옴 진리교를 엄청 비난하죠. 있다고. 그래서 옴 진리교 측과 만난 그들의 대부 아사하라 쇼코 얘 초능력을 이제 TBS 측에서 또 그걸 담아요, 카메라로. 근데 그걸 뭘 담았는지 모르겠어. 뭐 되게 공중부양 뭐 이런 연기하고 뭐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잖아. 한국에도 되게 많잖아. 근데 그런 거 했겠지. 그래서 카메라에 담고 와요. 그래서 옴 진리교 이제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TBS 측에서 옴 진리교 측한테 사카모토 변호사 인터뷰 한 거를 같이 이제 방영할 거라고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해봐. 이 사카모토가 대중한테 인기도 많고 맨날 우리를 깎아내리는 애야.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보여줘. 너 우리한테 안 보여주면 너 그거 특집 방송 못 할 줄 알아.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. 그래서 얘네가 어쩔 수 없이 TBS 측이 그 변호사 인터뷰한 거를 보내줘요. 옴 진리교한테. 그러니까 얘네가 봤어. 그걸 내보내라고 하겠어? 자기네를 엄청 깎아내리는데 자기네 교단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건데 얘네가 방송해? 이러겠어? 그래서 이 방송 내보내기만 해봐. 가만 안 있어. 그래서 완전 압박을 합니다. TBS에. 효리날마스 아리가또.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특집 방송이 무산되고 말아요. 그 며칠 뒤에요. 얘 옴 진리교 애들이 대변인을 달고 사카모토 변호사를 만나러 가요. 그러니까 좀 잘 지내보자.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겠지. 근데 이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가세요. 이렇게 한 거야. 난 당신들과 할 말도 없고 난 당신네들이 사이비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당신네들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따박따박 다 되받아치면서 그 얘네가 너무 막 히치코이하게 집착적으로 보니까 자꾸 이러면 고소합니다. 신고해요 나. 이렇게. 그래서 옴 진리교 그 간부들이 높은 애들이 간 건데 그 애들이 부들부들 막 떨면서 소득 없이 돌아가게 돼요. EX 팬 다리가 또. 그래서 결국 옴 진리교의 회의 끝에 이 사카모토 스스미다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. 죽이기로 결정해요. 자기네 편 안 들었다고. 1989년 11월 3일 그 사토루 하시모토라는 사람과 나카가와라는 사람 그리고 히데오 무라이 얘네가 옴 진리교의 간부인 거예요. 근데 여러분 얘네 직업이 다 뭔지 알아요? 나카가와라는 사람은요 의사였고요. 그리고 히데오 무라이라는 사람은요 과학자였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옴 진리교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이 들어간 데가 아니라 분명 다시 지식인들도 많았다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얘네가 이 세 명이 간부 세 명이 요코야마역으로 가요. 그가 이용하는 기차역이었거든요. 그래서 요코야마 역으로 갑니다. 그래서 거기서 그를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사카모토를 납치해가지고요 차로 끌고 와서 염화칼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주사해서 죽이려는 작전이었으나 그날은 요코하마 법률사무소가 쉬는 날이었어. 하고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. 얘네가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얼마나 열받겠어. 그래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떨면서 11월 4일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립니다. 죽이고 말겠다 막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지. 그래서 12시에서 새벽 3시경 사카모토 집에 몰래 쳐들어가서요 사카모토를 죽이고요. 그리고 사카모토의 부인 당시 29살이었대요. 얼마나 어려. 29살의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내를 교살합니다. 그리고 그들의 1살 된 아기 입을 막아서요 질식시킨 다음에요 이 3명의 시체를 산속에 파묻어 버립니다. 근데 이 세 시신을 다 다른 곳에 묻었어요. 사카모토 시신은요 니가타현 나다치마치라는 산속에 묻어버렸고요. 아내는 도야마현 우오즈지 베츠마타라는 그 소카다케선 옆에 묻었대요. 그 산 중에. 그 1살배기 아들도요. 나가노현 거기 그 산속에 묻었다고 해요.
애가 무슨 죄야? 부인은 무슨 죄야? 맞잖아. 그러니까 얼마 뒤 사카모토 변호사의 일가족이요. 이제 얘네가 안 나오잖아, 회사에.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어, 동료들이. 당연히 엄마도 알게 되지. 연락이 안 되니까, 아들이.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이거 분명히 옴진리교 소행입니다. 빨리 조사하라고.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중들도 강력하게 조사하라고 이제 막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. 이 사건 조사해라. 사카모토 변호사 어떻게 됐냐. 이 분명히 죽은 거다. 그럼 분명히 옴진리교가 그러지 않았겠냐. 근데요, 이 경찰들이요,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요,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냥 수색을 끝내버립니다. 그리고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재수색을 하지 않아요. 단 한 번도. 게다가 엄청난 증거는 그 집에서요, 옴진리교가 달고 있는 이런 배지 같은 게 있어. 간부들이 달고 있는 배지야. 근데 그 집에 이 배지가 발견된 거야. 그 집에. 근데 경찰들이 뭘 했는 줄 알아? 사건하고는 무관해요. 관련 없어. 이러면서 그냥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. 그 배지가 발견됐는데, 그 집에서. 근데 이 옴진리교인들이 머리를 쓴 거야. 그래서 이 사실이 막 보도되니까 이 배지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야. 막 파는 거지, 그냥. 그러고 나서 옴진리교가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, 그거 옴진리교 신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, 그냥 갖고 있는 배지예요. 그리고 우리가 이 배지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데, 그거 하나 어쩌다가 걔네 집에 있는 거지. 그렇다고 우리가 죽였다고 그 증거가 돼? 근데 몰라. 이렇게 말해버려요. 그래서 막 경찰청장한테 얘네가 뇌물을 먹였다, 막 엄청난 뇌물을 먹였다, 막 이런 소문이 파다했대요. 근데 이 사건의 진상은요, 5월 10개월 뒤에, 5년 10개월 뒤에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 때문에 재조명되면서 재수사에 돌입합니다.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밝혀져요.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요, 사건 당일날 그 사카모토상 아랫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요, 새벽에, 왜 이렇게 다 못 읽지, 오늘따라. 새벽에 누가 사카모토상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. 그리고 욕실에서 누가 샤워하는 듯한 물소리도 들었대요. 근데 웃긴 게, 정작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대.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사망했다고 알려진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죽었을 수도 있지 않나,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. 그리고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, 사카모토 집에서 찻잔이 3잔이 사라집니다. 3잔. 근데 아까 그 간부가 3명이 갔잖아. 3잔이 사라졌어. 그리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카모토 집 문이 열려 있었대요. 근데 한때 소문으로는 이 간부들이 사카모토를 죽인 다음에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거예요. 사람 죽인 다음에. 1살배기 아들도 죽어있고, 29살짜리 사카모토의 아내도 죽어있고, 사카모토도 죽었어. 근데 거기서 셋이서 수고했어 이러면서 자기네가 먹고 이 찻잔을 치웠다, 이런 말도 했어. 그래서 어쨌건 1995년 9월에요. 얘네 사카모토 일가의 사체가 발견됩니다. 그리고 실행범들은, 그러니까 이 일을 저질렀던 그 간부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집니다. 완전 잔인하죠.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카모토 살인 사건입니다.